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씨앗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씨앗이란 어떤 물질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현미, 이런 통곡물이 왜 소화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한번 이치를 따져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물은 새끼를 낳아서 이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식물들은 대부분 이 씨앗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죠. 자, 근데 이 씨앗을 보면은 어릴 적에는 껍질도 얇고 속도 말랑말랑합니다. 자, 야채도 마찬가지죠. 자, 쑥도 단오 전에 나온 그 어린 쑥일수록 부드럽고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서 쑥떡을 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추도 어릴 적에 보면은 좀 아주 연하죠. 자, 이처럼 식물들은 씨앗이나 뭐 이런 줄기가 어릴수록 부드럽고 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서요. 자, 씨앗이 연글어 버리면은 아주 딱딱해지죠. 자, 속에 있는 성분도 단단해지고 껍질은 두꺼워지면서 아주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딱딱해집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옥수수를 보세요. 옥수수가 좀 어릴 적에는 말랑말랑하고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좀 덜 연글었을 때 먹어야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죠. 자, 그리고 호박도 보세요. 애호박일 때는 그냥 씨앗조차 먹어버리죠. 그 씨앗이 아주 연하기 때문에. 오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오이나 호박이 완전히 늙어버리면 그걸 노각 또는 늙은 호박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씨앗이 아주 단단해지고 두꺼워지죠. 그래서 먹지 않죠. 자, 이 현미, 쌀이죠. 자, 쌀, 보리, 밀, 뭐 귀리 또는 뭐 카뮤트, 키노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곡물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으로 많이 먹죠. 자, 이것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곡물도 어릴 적에는 좀 소화가 잘 됩니다. 부드러워서. 그렇지만 완전히 연글게 되면은 딱딱해지면서 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그 풋보리일 때, 즉 보리가 덜 익어서 파랄 때 그것을 불에 구워 먹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죠. 자, 그리고 참새도 이 벼가 완전히 연글기 전에 뜬물이 맺힐 때 그걸 빨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소화가 쉽기 때문에. 그 벽씨가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은 딱딱해지면서 소화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참새들이 잘 안 먹습니다. 자, 이처럼 씨앗 종류는 완전히 연글게 되어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녹말, 우리가 쌀이나 보리, 밀 다 녹말 성분이 많죠. 이 녹말의 분자 구조가 분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게 되고 외피, 우리가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미강이라고 하죠. 이 껍질은 두꺼워지면서 아주 거칠어집니다. 즉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씨앗 종류는 왜 이렇게 완전히 연글게 되면은 그렇게 소화가 어려운 물질로 변하게 될까요? 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씨앗 종류는 추운 노지에 떨어져서 습하죠. 습한 노지에 떨어져서 얼어 죽지도 않고 천적이 뭔가요? 바로 이 곰팡이균이나 이 미생물들입니다. 자, 영양이 있죠. 이 곡물에는 영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미생물이 그걸 먹어치우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게 이제 곰팡이균이나 그런 부패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천적이 어떻게 그걸 분해할까요? 바로 효소. 즉 효소를 분비해서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우리 소화 과정도 화학적인 분해입니다. 효소로 분해를 하죠.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분해라는 것은 이 입자를 곱게 가는 것을 이제 물리적 분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변화. 즉 성질이나 그런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곱게 갈아 놓은 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소화가 아니죠. 쌀가루를 아무리 곱게 갈아 놓아도 이 분자 구조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자, 근데 소화는 이런 물리적 변화를 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화학적인 분해,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 분자 구조가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분자 구조가 단순 분자로 풀어 헤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대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이 발육을 시킬 때 이빨이 없잖아요. 바로 효소를 분비해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체가 사라지면서 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습한 노지에 떨어졌을 때 그걸 먹어치우기 위해서 이 곰팡이균이나 부패균들이 효소를 분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쉬워버린 것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썩어버립니다, 금방. 자, 근데 이 씨앗들은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이 가도 부패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 풀씨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벽씨가 뭐 100년 전에 무덤에서 나왔던 그 벽씨가 싹이 튼다고 그러죠. 자, 이처럼 우리가 겉모습은 사실 곱게 갈아버리면 아주 미세하게 갈리죠. 쉽게. 이 현미의 껍질이나 통밀의 껍질이. 자, 그렇지만 화학적인 분해, 즉 미생물이 분비하는, 천적이 분비하는 화학적인 물질에 이게 분해되지 않으려면은 뭔가가 화학적으로 분해하기 어려운 물질로 감싸져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완전히 연글게 되면은 이 외피는 두꺼워지면서 아주 고분자 물질로 변하면서 그런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을 씹으면 소화가 될 것 같지만 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내 소화효소나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강뿐만 아니고 이 씨앗 종류, 곡물의 모든 껍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통밀은 현미보다 더 거칠죠. 그래서 현미는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도 하지만 그 통밀이나 통보리는 절대 생으로도 안 먹고 밥에도 안 넣어 먹죠. 그만큼 거칠기 때문입니다. 더 거친 이유는 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현미는 뜨거운 여름에 자라지만 보리는 추운 겨울에 나고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지나죠. 그리고 밀을 보십시오. 밀도 아주 척박한 땅 또는 추운 지역에서 자랍니다. 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껍질이 더 두터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고대 서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통밀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발효를 통해서 그 발효도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이죠. 발효를 통해서 그 밀을 소화되게 해서 통밀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미는 발효가 안 되죠. 그래서 발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껍질을 벗겨버리고 속에 있는 탄수화물만 먹은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나 동남아인들은. 그게 영양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몸속에 들어가서는 이 전혀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먹은 것이지 몰라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생식 논리에서 불에 익히면은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생현미를 씹으라고 합니다. 생현미. 자, 밥을 익혀도 현미는 소화가 안 되는데 생으로 현미를 먹으라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곡식을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한지. 자, 딱딱하다는 것은 그 분자 구조가 결합 조직이 그만큼 강하고 분해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껍질, 외피도 완전히 연그러 버리면은 아주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외피로 변하는데, 그래도 불로 익히면은 이게 조금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열도 화학적인 분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현미밥을 익혀도 소화가 안 되는데 그것을 생으로 씹어 먹어라. 자, 살을 빼는 효과는 있어도 절대로 생 곡식을 먹는 것은 영양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한테 생쌀, 생고구마를 주면 안 먹습니다. 딱딱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쪄서 주면 물렁해지죠. 자, 물렁해지면 소화 효소의 작용이 쉬워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먹는 것입니다. 쪄주면.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곡식이라든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쪄먹는 이유는 소화가 쉽기 때문에 쪄먹는 것입니다. 물론 열에 의해서 독성도 다 제거가 되죠. 자, 그런데 영양이 살아있다고 생으로 먹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화가 먼저지 아무리 영양이 많아도 내 소화기를 불편하게 하고 내 영양이 되지 못하는데 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씨앗이든 녹말이든 익히면 물렁해지면서 독소도 제거가 되고 조직이 물렁해지니까 소화 효소가 쉽게 쪼개고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쪼개니까 그 영양이 쉽게 내한테 흡수가 되니까 쪄먹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양이 있다고 생쌀을 씹으라는 것은 전혀 말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자, 비만인들한테 그래서 살을 빼는 효과 말고는 영양을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개한테 생쌀을 주면은 안 먹지만 흰쌀밥으로 익혀서 주면 잘 먹습니다. 소화가 쉽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곡체식 동물이라고 하는데 왜 생쌀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느냐? 자, 사람도 개처럼 육식동물의 소화기에 가깝기 때문에 고기는 생으로 먹어도 소화가 잘 시키지만 곡식은 원래 인간 종의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익혀야 소화가 가능하고, 익혀도 그 곡물의 외피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속만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방식을 한번 보세요. 곡물의 껍질은 다 버렸습니다. 자, 백미를 먹었고 보리는 절구통에 하얗게 갈아서 그것도 한번 삶아놨다가 2번 익혀서 먹었고, 그리고 녹두도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먹었고, 들깨도 거피해서 속것만 먹었습니다. 자, 그것을 그 영양을 몰라서 안 먹은 게 아니고 먹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먹은 것입니다. 그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의 경험치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영양이 부족해서 병이 걸렸어도 안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의 껍질을 통곡식이 좋다고, 심지어 통곡물식이라고 하죠. 통곡물식. 곡물을 통째로 먹어야 된다. 이게 통곡물식인데, 자, 그것을 빵처럼 발효시켜서 통밀을 먹는 것은 고대 서구인들이 그렇게 해서 먹었기 때문에 소화가 되죠. 그렇지만 발효 안 시키고 통곡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현미는 백미에 없는 쌀룬과 미강이 붙어 있는데
자, 이 미강은 섬유소입니다. 이 섬유소는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이 완전히 연근 그 통곡식의 껍질은 익혀도 또는 100번을 씹어도 장내 미생물이 화학적으로 분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면은 그 영양은 전혀 내 것이 못 됩니다. 자, 미생물이 그 섬유소를 치워야, 이 말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발효하기 쉬워야 그 물질로부터 영양을 얻어서 수적으로 크게 증식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 변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 미생물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들, 그게 효소, 비타민, 무슨 단세, 지방산 이런 물질들입니다. 자, 아무튼 미생물이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영양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명수식 섭생에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바로 대장에 사는 미생물의 아주 어려운 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먹이라는 뜻은 이게 부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패균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해롭다는 뜻이죠. 자, 소화 안 돼도 그냥 조금이라도 소화 뒷만큼이라도 내가 얻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 섬유소 같은 경우는 뭐 심한 부패는 일으키지 않지만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콩이나 견과는 심한 부패를 일으키고 이 발효가 어려운 섬유소는 발효를 방해합니다. 방해. 즉 예를 들면 술독에 흰 꼬두밥으로만 술을 담궈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이물질을 잔뜩 넣어놔버리면 그게 발효를 방해하겠죠. 자, 이 섬유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식 말고 우리가 이제 또 그 콩이 있죠. 콩도 하나의 씨앗이죠. 견과류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분이 좀 틀리죠. 자, 곡식,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은 외피는 섬유소지만 그 속은 주로 당질입니다. 자, 그런데 흰 쌀밥, 그러니까 현미죠. 쌀은 같은 녹말이라도 가장 순수한 당질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가장 쉬운 게 흰 쌀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곡식은 내부가 주로 이제 녹말인데 이 콩은 틀리죠. 자, 뭐 콩도 있고 팥도 있고 좀 그러니까 내부가 좀 당질이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콩도 하나의 씨앗인데 콩은 이 껍질을 보면은 자, 그러면 곡식은 아까 녹말이 많은 곡식은 그냥 껍질만 벗겨버리면은 소화가 쉬워져요. 이 녹말들은. 근데 그게 흰쌀밥이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순수한 당질이다. 보리는 2번 익혀서 밥에 넣어 먹어도 방구가 나오죠. 같은 당질이지만 조금 더 쌀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똥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은 순수한 당질인 흰쌀입니다. 흰쌀밥. 그런데 우리는 흰쌀밥을 그냥 무조건 비난만 하죠.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흰쌀밥이 변에 가장 좋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흰쌀밥을 많이 먹고 섬유질을 좀 줄여야 됩니다. 자,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근데 콩은 또는 견과류도 하나의 씨앗인데 완전히 연걸리면은 이게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콩은 아까 쌀이나 보리처럼 당질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일수록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콩은 자, 쌀은 외피,
미강을 벗겨내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보리도 좀 더 소화가 잘 되죠. 밀도 껍질을 벗겨버리고 먹어버리면 그 백밀은 소화가 좀 쉬워져요. 발효를 안 시켜도. 자, 근데 콩이나 견과류는 껍질을 벗겨도 소화가 안 됩니다. 만약에 콩이 그 콩 껍질만 버려버리면 소화가 잘 되면 뭐 그냥 단순하게 익혀서 얼마든지 먹었겠죠. 자,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콩과 견과류는 아주 분해가 어려워집니다. 껍질을 그렇게 껍질이 그렇게 그 곡식처럼 분해가 어렵지 않아도 이게 미생물이 분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노지에 떨어져서도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어떤 천적, 그러니까 곰팡이균이나 어떤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쌀눈, 즉 현미의 쌀눈이 지방 덩어리죠. 이 쌀눈과 콩, 견과류를 물에 넣고 아무리 끓여도 그 지방이 안 떠오른다. 우리가 생선찌개나 김치찌개 끓여보면 이 육고기들은 이 기름이 금방 떠오릅니다. 분리가 됩니다. 열에 의해서. 심지어 우리가 한약재를 물에 넣고 오래 끓이면은 약성이 우러나오죠. 다시 국물도 그 고소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건더기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학적인 분해를 해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영양을. 그 기름도 끄집어내고. 자, 그런데 지방 덩어리인 쌀눈 또는 견과류, 콩을 아무리 삶아도 그 콩을 오래 삶으면 조청처럼 당질은 뽑아져 나옵니다. 근데 기름은 거의 안 나오죠. 자, 아무튼 쌀눈이라든가 호두잣을 물에 넣고 아무리 끓여도 기름이 안 떠오릅니다. 즉 열이 분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내 소화효소 분해하기 힘들고 이 미생물도 곰팡이균도 그것을 분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콩과 견과류는 그냥 단순하게 쪄먹거나 볶아 먹어도 절대 소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버립니다. 자, 콩도 풋콩일 때는 조금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적을수록 그런 콩일수록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님들이 콩밥은 꼭 강낭콩이나 완두콩 그것을 흰밥에 놓아 먹었는데 그것도 풋콩일 때, 자, 모든 씨앗 종류는 풋일 때 소화가 쉽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갔을 때 풋 완두콩을 올려준 것입니다. 콩이 쉬우면은 까만 콩도 올려놓지 왜 완두콩, 풋콩만 올려놓겠습니까? 그리고 일식집에 가면은 파란 풋콩이 쪄서 나오죠. 껍질째 까보면 콩 껍질도 아주 얇고 속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풋콩을 쪄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콩을 먹고 싶으면은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없어서 후라이팬에 튀겨보면 됩니다. 후라이팬에 안 튀겨지는 것들은 식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또 맛도 있죠. 당질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풋 완두콩이나 강낭콩을 흰밥에 좀 놓아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튀겨지는 것들은 뒤돌이기만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고 발효시켜도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푹 끓여가지고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생 청국장이나 생 낫또를 먹으면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서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식물들은 이 씨앗으로 세대를 이어가는데 현미나 콩, 견과류, 과일의 씨앗 또는 채소, 열매 채소, 뿌리 채소의 씨앗들은
어릴 적에는 아주 부드럽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는 씨앗을 먹는다. 그게 바로 풋토박, 풋고추, 그 풋오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수수도 덜 여물었을 때 먹는다. 자, 그런데 완전히 연글게 되면은 이 속의 분자 구조가 분해가 아주 어려운 구조로 변해버리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껍질, 즉 현미의 껍질, 보리의 껍질은 두꺼워지면서 아주 고분자 물질, 분해가 어려운 결합 조직이 단단한 그런 껍질을 둘러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 추운 노지에 떨어져서 얼어 죽지 않고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가 분해하려고 할 때 이 화학적인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을 먹을 때는 그 껍질때 먹을 때는 푸실 때 아직 덜 연걸었을 때 먹는다. 본능적으로. 동물도 마찬가지다. 새도 뜬물이 맺힐 때 벽실을 빨아먹는다. 그래서 한여름에 새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도 농가에 내려와서 그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옥수수가 막 뜬물이 맺혀가지고 연할 때 막 그것을 먹지, 옥수수가 떼글떼글 연글어 버리면 안 먹는답니다. 아무튼 씨앗 종류는 푸실 때, 풋호박일 때, 풋오일 때, 좀 풋고추일 때, 이런 때는 좀 씨앗째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은 이게 분해가 아주 어려운 외피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선조들이 현미를 껍질을 벗겨버리고 속것만 먹었듯이 껍질을 벗겨버리고 먹던가, 아니면 고대 서구인들이 통미를 발효시켜서 먹었듯이 발효를 통해서 그 소화가 쉽게 가공해서 먹던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명수식 섭성에서 누룩으로 현미를 발효시켜서 먹던가, 아니면 그냥 선조들처럼 백미를 그냥 먹던가, 이 둘 중에 하나로 먹어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 씨앗이란 어떤 물질인가를 한번 고찰해 봄으로써 왜 현미, 통곡식은 소화가 안 되는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